어린아이답지 않았던 아이는 사실 아팠던 거예요. 아이 때는 그냥 아이여야 합니다. 말 안 듣고 철없고 때도 부리고 조르기도 하고 까불기도 하고. 아이는 아이답게 자랄 때가 가장 건강합니다. 누구든 그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어야 가장 건강한 겁니다. 오은영의 화해에 글을 보낸 분들 중에는 어렸을 때부터 지나치게 독립적이었던 분들이 많았어요. 어린 나이답지 않게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챙기고 자기 중심적인 엄마의 비위를 맞추고 어린 동생을 도맡아 보살폈던 분들입니다. 주변 어른들은 이런 아이를 보며 칭찬해요. 그런데 사실은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일 때가 많습니다. 인간에게는 꼭 채워져야 하는 의존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립적이냐, 의존적이냐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사람에게 조건 없이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는 경험, 사랑이 필요할 때는 사랑을,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를, 보호가 필요할 때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본적이고 생존적인 욕구가 바로 의존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 의존 욕구를 채우지 못하고 어른스러워야 했던 아이들은 허구의 독립성을 갖게 됩니다. 실은 의존적인데 겉으로는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허구의 독립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은 인생의 모든 것이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다 내가 해내야 하는 책임들인 것만 같죠. 고통이 끝이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보면 매 순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슬플 때도 있지만 기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편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보살핌이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떤 때는 사람조차 귀찮습니다. 목적 없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외출하는 것도 귀찮습니다.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니까요. 어떨 때는 사랑스러운 내 아이도 귀찮고 성가십니다. 육아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이런 허구의 독립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은 어린 자녀에게 어른스럽게 행동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다 알아서 했는데 아이는 왜 이리 빠릿빠릿하지 못하고 야무지게 해내지 못하는 걸까 싶거든요. 왜 의젓하지 못해서 나를 힘들게 하나 싶어서 아이를 탓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받지 못한 위로를 자식에게 받으려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당연히 그렇게 자라지 못합니다. 아이니까요. 어린 시절 그 아이가 부모의 역할을 한 것이 부당했던 것처럼 아이에게 나이에 비해 의젓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육아에 지치고 힘들 때 형제 중 첫째에게 또는 순한 아이에게 은근히 의젓하기를 강요합니다. 어린 시절 손 안 가는 아이, 모범적인 아이, 착한 아이, 부모를 지나치게 배려하는 아이 중에 이런 허구의 독립성을 가지고 자란 사람이 많습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먹은 밥그릇 수는 어떻게 하지 못한다. 아무리 뛰어난 아이라도 나이가 어리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데는 세월이 필요하니까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친 자율성을 요구하거나 아직 어린아이인데 완전히 믿고 맡겨버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율성을 너무 빨리
지나치게 강조하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도움을 청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게 되기도 합니다. 도움을 바라는 것은 독립적이지 못하고 무능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해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부모가 나에게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하는 수치심이 들어서 도와달라는 말을 선뜻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결정과 방식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스스로 해결해야 될 것과 도움받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에 의문을 갖게 되는 거지요. 너를 믿어.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어. 너처럼 경험이 많지 않은 나이에는 위기가 있게 마련이야. 그럴 땐 언제나 의논하자. 엄마, 아빠한테 거리낌 없이 얘기해줘. 라고 말해주세요. 믿어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부모에게는 부모의 역할이 있으니까요. 형제 중에 유난히 말 안 듣는 아이가 있어요. 솔직히 부모는 늘 폭탄 덩어리인 아이에게 더 조심스러워지지요. 그렇지 않은 자식은 부모의 이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말도 잘 듣고 규칙도 잘 지키는데 부모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부모와 자신을 힘들게 하는 형제의 편만 드는 것 같습니다. 아이는 아이라서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형제에 대한 미움이 생깁니다. 부모가 불쌍하면서도 도대체 착한 나한테는 왜 이럴까 하는 마음에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양가 감정이 생겨서 괴롭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말 잘 듣는 아이는 부모한테 다리를 못 뻗습니다. 나라도 부모를 덜 힘들게 해야지 라는 생각에 본인도 힘들 때가 있고 불만이 있어도 부모에게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지요. 이 때문에 말을 잘 듣는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형제의 상태를 조금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저 동생이니까, 너는 착하니까, 너는 어릴 때 더 했어 라면서 이해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분명 문제야. 고쳐야 해. 그런데 전문가에게 상의했더니 이 나이에는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하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것은 동생을 감싸거나 봐주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조금만 이해해줘 라고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을 잘 듣는 형제에게 꼭 해줘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생을 보살피는 건 부모의 몫이야. 동생 때문에 내가 힘들 때는 꼭 말해줘. 너도 혹시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얘기해야 하는 거야. 엄마가 힘들까봐 얘기 안 하면 안 돼. 내가 얘기해 주는 것이 엄마는 더 기쁘고 그게 엄마를 돕는 일이야. 라고 일러주세요. 형제 중에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을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가 하고 있는 심각한 고민이나 걱정은 어디까지나 부모의 몫이에요. 다른 자녀에게 그 짐을 나눠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자녀는 그 형제를 그저 조금 더 사랑해 주어야 하는 소중한 존재로만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의 역할은 부모가 해야 하고 아이는 형제의 역할만 해야 합니다.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나 그 부모를 진료할 때 저는 아이의 형제를 꼭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에게 말합니다. 동생 걱정 말고 너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 내가 홀가분하게 잘 커서 내가 행복하고 잘 되는 것이 동생에게도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이란다. 괜히 동생을 돌보겠다는 책임감 느낄 필요 없어. 이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것은 부모님이고 원장님 같은 사람이란다. 여러 가지 이유로 어린 시절 아이로 살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자식의 자리로 내려오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들어주든 아니든 부모에게 힘들었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부모의 부모가 되려는 행동은 이제 그만하세요. 허구의 독립성을 가진 분들 중에는 마음 깊은 곳에 언젠가는 나를 인정해 주겠지 하는 마음에 미움이 크면서도 부모를 가장 가까이에서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멀어지세요. 어린 시절 채우지 못한 의존 욕구는 배우자가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관계입니다. 진지하게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정서적 보호와 위로를 받으면 많은 부분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내 아이는요, 나이에 맞는 아이의 자리에 있게 해야 합니다. 아이가 잘못하면 괜찮아, 아직 어리니까 천천히 배워나가면 돼 라고 말해주세요. 이 말이 잘 나오지 않으면 외워서라도 해주어야 합니다. 허구의 독립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거예요. 죽을 힘을 다했을 겁니다. 당신의 삶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지금도 무척 힘들 겁니다. 이제는 내려놔도 괜찮아요. 좀 허점을 보여도 괜찮습니다. 좀 게으를 정도로 내려놔도 됩니다. 열심히 안 하고 쉬어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은 나입니다.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